근데 그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방해되는 부모의 행동이 나도 모르게 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아빠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다고 했지, 뭐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혼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잘못되는구나, 자기에 대한 믿음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어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EBS 공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생활 처방전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책을 포함해서 38권의 저서를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공부 정서란 공부를 어떻게 대하느냐, 쉽게는 공부를 대하는 느낌,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부에 대한 첫인상이 만들어지고 공부에 대한 태도가 다듬어지는 때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초등 시기입니다. 따라서 초등 시기는 공부 정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실에서도 보면은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도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과하게 공부를 해서 다 소진이 되어버리고 공부를 할 때마다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아니면 학습 부진이 누적되면서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된다, 이런 무기력으로 공부를 이미 포기한 학생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의욕적으로 임하는 학생,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일본어 공부를 혼자 공부하고 있거나 어려운 책을 찾아서 읽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 정서는 공부를 지속하는 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의 양은 더 많아지고 공부는 더 어려워지죠. 거기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 정서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살면서 느끼는 건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분야에서 빛이 나는 사람,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배움을 늦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지적인 불균형 속에 던져가지고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이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죠. 그런 공부와의 첫 만남을 시작하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초등 시기, 우리는 공부 정서를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내 친구 A한테 가서 힘든 일을 털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친구 B한테 갔는데, 아, 힘들겠다, 그래도 넌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럼 친구 A, B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힘든 순간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A 엄마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했으면 됐잖아, 더 열심히 해야지, 공부 안 하면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말을 해요. B 엄마한테 갔더니, 아, 많이 힘들었겠다, 네 성적이니까 네가 더 힘들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아, 우리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A 엄마, B 엄마, 어떤 엄마와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화가 아니라 소통할수록 관계가 돈독해지는 대화를 한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마음도 풀고 싶고 해결 방법도 같이 찾고 싶을 거예요. 우리 엄마랑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해져, 이런 마음을 우리 아이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이 공부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기보다는 공부를 대하는 태도, 이 아이에게 성취 압력을 어떻게 주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과 행동은 아이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 부모님과 아이와의 좋은 관계가 토대가 되어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찰랑찰랑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초등 시기는 내가 절실해서 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말과 행동이 아이의 공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말은 생각을 담아요. 비록 누구보다 내 아이를 사랑할지라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해석망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화가 나잖아요. 이때 아이의 행동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아이의 행동 때문에 바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이 나의 해석망을 거쳐서 이 감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학생이 계속 소리를 내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다시 해보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나를 무시하나 싶어서 화가 났어요. 이거는요, 아이의 문제 행동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의 행동에 대한 저의 해석, 얘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요, 이 아이가 사실은 인지적인 불균형이 크고 ADHD로 치료를 하고 자기도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웠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다라는 사실은 같은데 그 행동에 대한 해석이 저의 감정을 다르게 만들었죠. 저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 서로 일 때문에 남편이랑 제가 떨어져서 살면서 남편이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와서 있다가 가고 그래요. 저 아이랑 저랑 단둘이 있을 때랑 남편이 와가지고 아이한테는 아빠가 왔을 때랑 좀 아이가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는 애가 저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뭔가 말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오면은 약간 저한테 함부로 행동을 하고 말도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화도 좀 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번은 아이한테 둘이 있을 때 말을 했어요. 네가 아빠가 오면은 좀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 엄마한테 우리 아들이 그러는 이유를 좀 말해줄 수가 있겠냐? 엄마도 뭔가 속상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엄마, 나는 아빠가 오면은 아빠한테 내가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아빠한테 내가 컸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해맑게. 그래서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띵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고 제가 화났던 그런 마음이 부끄러워졌달까요? 그래서 며칠 후에 남편이 왔고 역시나 아이의 말투는 바뀌었고 행동도 바뀌었는데 이제 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아이의 행동, 그 똑같은 행동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아이의 행동이 만들어낸 감정이라기보다는 부모의 해석 투과망을 거친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 해석 투과망은요, 부모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만들어진 투과망이겠죠. 어린 시절의 경험이 차곡차곡 무의식에 쌓여서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또 살면서 만들어진 다양한 불안과 기준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또 아이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나만의 해석망일 거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내 아이는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관점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망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교실에서 15년을 살펴본 결과 우리 아이들은 진짜 모두 다 100% 공부를 다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좀 부모님들, 어른들이 보기에는 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다 잘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거다라는 해석망을 가지면 우리 아이와 공부를 하면서 그 관계가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 공부 정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에 부모님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30가지의 말을 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3가지의 말을 대표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공부 정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아이와의 관계예요. 건강한 공부 정서를 만든다라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이들은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을 길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방해되는 부모의 행동이 나도 모르게 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 우리가 좀 자주 하는 말인데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학교 다녀오면 바로 숙제부터 해라 그랬더니 애가 조금만 쉬고 할게요 라고 해요. 조금만 쉰다던 아이가 저녁 먹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공부를 시작을 하죠. 딴짓까지 하다가 5분이면 끝날 것을 1시간, 2시간 가다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끝마치지 못하고 이제 아이는 온갖 짜증을 내고 울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엄마가 뭐라고 말하죠?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내 입고 나가라 그랬더니 싫다, 답답하다 라고 말을 하고 나가서 감기 걸려가지고 오죠.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했잖아 라고 말을 해요. 이 어린 시절에 아이가 겪는 실패는요, 대부분 부모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아이보다는 많죠. 그래서 아이의 행동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아이가 실패를 겪게 되었을 때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아빠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다고 했지, 뭐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걸 누적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일이 잘 안 되는구나, 내 의지대로 하면 자꾸 실패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행동인데요. 분명히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런 대로 괜찮은 경우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 더 좋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안 좋아지는 경우에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이의 실수가 더 과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혼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잘못되는구나. 자기에 대한 믿음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아이는요, 이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숙제 미리 할 걸. 아, 내일 잊고 나올 걸.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가 만약에 실패를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엄마 말을 따랐어도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면서 더 많이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다음 순간에 아이가 바로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하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습을 하고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용기를 발휘하는 걸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요, 뭔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나를 믿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은요, 아, 학원 다 끊어, 알아서 해, 이 말이에요. 엄마, 오늘만 학원 안 가면 안 돼? 라고 애가 학원 안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고 오늘은 또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하고 이 한 달에 얼만데 자꾸 안 가겠다고 하니까 돈이 아깝기도 하고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안 가는 게 습관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도 습관이라고 했는데 자꾸 꾀를 부리는 이 버릇을 잡아주고 싶어서 눈을 부라리면서 단호하게 말하죠. 알아서 해! 학원 다 끊으라고 했던 말, 알아서 하라고 했던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사실은 협박이에요. 속마음은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시켜줄 거야. 엄마 말 들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저희 반 학생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네 알아서 해! 이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좋은 거지 왜 무섭냐 라고 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알아서 하면은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과의 관계나 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학생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폭발을 해가지고 의자를 던지면서 막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3년 전부터 이 다른 친구에게 불만인 사항을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엄마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찾는 이 관계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싫어, 나 안 해 라는 이 말 한마디면 끝나게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 맞춰주다가 피해의식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해놓고 사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이중구속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중구속이라는 것은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이라는 상황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두 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해서 정서적인 불안을 유발하고 어떻게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덫을 놓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중 구속 메시지는요, 결국 부모 자신이 좋고 편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느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보고 알아서 해 라고 해놓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거나 아이가 한 게 못마땅해서 다 뒤집어가지고 부모가 새로 한다거나 그래서 매번 아이가 허락을 구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요, 점점 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사소한 판단도 하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피해의식에 갇히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기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가스라이팅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분 좋게 말하라고 했지. 짜증내지 말고 좋게 말해. 이거예요. 아이가 짜증을 내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요구하고 싫다고 징징내고 기분 나빠하고 하면은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도 좋지 않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짜증내지 말라고 했지. 기분 좋게 말하라고 했지. 라고요. 기분 나쁠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은요,
아이는 자기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거나 그냥 표현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려요. 혹은 억지로 참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터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못할 때 몸도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억압은요, 아이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지적인 활동을 방해를 해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짜증낼 때 이 짜증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절하는지를 가르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의 이 소용돌이 속에요, 같이 휘둘리지 않고요,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짜증을 내면은요, 우리가 처음 해줘야 될 것은 정말 힘든데 공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시집살이로 이 서러움 같은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곤 하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아니 몇십 년 지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사람은요, 그 서러움을 진정성 있게 공감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감은 소화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짜증을 냈을 때 우리 서윤이가 엄마한테 많이 서운했구나, 많이 불안했구나 하고 공감을 하면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명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분노와 불안이 조금 가라앉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효과가 좋아요. 감정을 명명해 주는 거는요,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세요. 엄마는 힘들 때 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더라. 엄마랑 같이 이렇게 수다 떨고 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 아니면 일기 쓰고 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 아니면 산책을 하는 것도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어야 아이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 정서에서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면 언제든지 털어놓고 말하고 편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가 부모는 혼내고 아이는 그것을 듣고 따라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협업적이고 협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의 관계, 따뜻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면은요, 부모님이 뭔가 한번 확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부모도 항상 감정을 다 잘 추스릴 순 없잖아요. 그래도 잘 구축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엄마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매년 중요해요. 매년 이 공부의 양은 늘어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공부가 어려워지는 시기, 이 초등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 4학년이 조금 확 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년이 지났다고 해서 늦은 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할 만하다, 공부 좀 괜찮다 하고 공부 정서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는 이 문제집을 골라가지고 매일 푸는 목표를 세우고 미션을 클리어하는 그런 경험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네? 이거 내가 충분히 성공해가지고 이거 미션 클리어 했잖아 라고 느끼는 거죠. 뿌듯하죠? 그리고 당연히 하다 보면은 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아이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해야 공부 정서가 좋다, 공부 정서가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 이 공부 정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아이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보다 나를 위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앞서서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도대체 왜 나를 위한 마음이냐?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아이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내가 불안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면은 아이를 내 바운더리 안에 넣고 싶어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 좀 내가 덜 불안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 빠져나오려는 아이를 보면서 불안하니까 내가 더 통제를 하고 잔소리를 하면서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죠. 저게 나한테 자꾸 반항해? 별 의미 없는 기싸움을 하면서 말대꾸 하지 말아라 하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화라는 감정은 2차 감정일 때가 많아요. 사실 그것의 1차 감정은 불안함, 외로움, 서러움, 이런 다른 감정인 거죠.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화가 났을 때 나의 진짜 감정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작업, 내 마음에 불을 켜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공부 정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